이번 시간은 우리 이산형 분포의 예 두 번째로 초기화 분포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는 다음과 같이 크기가 라지엔 유한 모집단에서 특별한 성질을 가진 것이 K개가 있을 경우, 그래서 뭐 성공이라 할 수도 있고요, 실패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 양품 뭐 등등 형태 이분법적 개념에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K개가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면 라지 n-K개는 특별한 성질을 갖지 않는 것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n개의 표본을 비복원 이미 추출하는 방법을 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섞어서 뽑는데 비복원이에요. 그래서 뽑아서 놓고 또 다른 뽑고 해서 n개를 뽑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의 관심사가 특별한 것이 뽑혀진 x를 확률 변수라 하게 되면, 즉 확률 변수 x를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의 개수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x의 확률 함수가 뭐가 될지 얘를 한번 결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x의 확률 변수는 자, 라지 n개에서 몇 개를 뽑냐면 스몰 n개를 뽑는 전체 가지수예요.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라지 n개에서 스몰 n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있고요. 그 중에 우리의 관심사가 특별한 것이 x개 뽑히면 나머지는 n개를 뽑는 거니까 x개를 뽑히면 스몰 n-x개가 뽑혀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거에서 x개를 뽑고 특별하지 않은 거에서 n-x개를 뽑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럴 만한 형태의 비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함수의 즉 확률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스몰 x개가 뽑혀질 확률은 n에서 라지 n에서 스몰 n개를 뽑는 게 전체 가지수죠. 그 중에서 k개에서 x개를 뽑고요. 나머지 라지 n-x개에서 스몰 n-x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와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팩토리얼 계산 가지고 다, 즉 조합의 수 가지고 다 계산이 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모수에 대한 범위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x는 k개가 맥시멈이잖아요. 특별한 형태가. 그러니까 x는 n개를 뽑는 상황에서 x개니까 n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x는 k개로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이와 같은 형태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들에 대한 전체 합은 또 1이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는 초기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x의 분포를 초기하 분포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우리 무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거나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을 하면, 자, 유한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한다는 얘기는 뽑아서 보고 집어넣고 다시 섞고 하는 거니까 독립성 보장받죠. 자, 그런데 위에 줄 무한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다. 무한개가 있는 상태에서 유한개를 뽑아봤자 무한이 남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세한 의미는 확률적 성질은 틀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다 우리가 독립적인 추출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즉 이항분포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유한 모집단에서의 비복원 추출하면 당연히 베르누이 시행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이용할 수 없고, 이래서 이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가 초기화 분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 n에 비해서 모집단 라지 n으로 볼 건데요. 이것이 매우 클 때, 라지 n이 스몰 n에서 매우 클 때, 그래서 꺽쇠기호 두 개가 좀 보통 표현하는데, 이러면 우리는 근사적인 이항분포를 사용을 해요. 어차피 확률적인 문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수열이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참값을 찾는 거에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측도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근사적으로 이항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인 n에 대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 당연히 모집단은 당연히 표본보다는 크게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근사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초기화 분포를 사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이것이 독립적인 실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차이점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항분포는 독립적인 시행에 대한 개념이고 초기화 분포는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형태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의 조건을 위배되는 경우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에
표본을, 즉 실험에 대한 형태의 확률함수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려고. 그래서 초기화 분포가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 분포. 자, 우리가 예전에 바로 전에 얘기했듯이 확률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 뭐 분포를 우리 D라 쓸까요? 그러면 X 자체에 대한 기대치하고 X에 대한 분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분포를 따르는데 기대되어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값이고 흩어지면 어느 정도라는 그거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다 완전히 파악하는 것의 일부니까. 물론 기대치하고 분산을 파악했다고 100% 파악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심점이 어디에 있고 흩어지면 어느 정도인지 알면 그 모양새가 대체적인 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확률 함수까지 찾았으니까 이것에 따른 형태에서 우리가 평균도 찾고 분산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보면 X에 대한 기대치는 μ인데 기호가 이것은 이렇게 표현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초기화 분포에 대한 모수를 보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것이 K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라지 n-스몰 스몰 K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N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N개예요, 이게. 그 중에 여기가 X개가 있고 여기는 스몰 n-X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분포에 영향을 준 인자는 라지 N개. 모집단에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특별한 게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몇 번을 뽑을 거냐. 그래서 스몰 n, 라지 n, K에서 다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스몰 n은 시행의 횟수예요. 뽑는. 라지 n분의 K는 뭐하고 같으냐면 전체 중에서 특별한 것이 K개가 있을 확률의 개념이죠. 라지 n분의 K니까. 바로 그래서 이와 같이 NP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어떤 실험을 했었을 때 초기에 처음의 상태에 확률 개념인 P의 개념과 인지하고.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 모양하고 유사하단 말이에요. 같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다 tilda를 쓴 겁니다. 유사하다는 개념에서. 자, 근데 과연 X에 대한 평균 개념이 이렇게 나올 것이냐? 팩토리얼 계산법에 대한 거거든요, 단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텐데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평균 계산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확률 변수의 값하고 확률 함수에 대한 곱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X가 우리가 n까지 또는 k보다 작은 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요 fx는 이렇게 되는 걸 한 줄에 그냥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직접 계산하면 조합의 수에 대한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자, 요거 계산하면 k 팩토리얼이 나와야 되고 k-x 팩토리얼 나오고 x 팩토리얼이 되는데 x 하나 여기 있으니까 그거랑 약분돼서 x-1 팩토리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k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k를 하나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쓴 겁니다. 요거는 n-k 팩토리얼 분자오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n-k에서 n-x를 뺀 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분모 그대로 써야 되죠. n-x 팩토리얼 그대로. 자, 그 다음 여기는 나눗셈이니까 역수로 곱한 형태니까 우리가 요걸 하게 되면 뭐가 돼요? n 팩토리얼 나누기, 다시 쓸까요? n 팩토리얼 나누기 스몰 n 팩토리얼에다가 라지 n-, 스몰 n 팩토리얼. 이래한 나눗셈이니까 곱셈하니까 역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n 팩토리얼 곱하기 라지 n-, 스몰 n 팩토리얼 나누기 라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지 n도 하나 밖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스몰 n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양새가 바로 뭐냐면 라지 n-1개에서 k-1개를 특별한 형태가 있고 거기서 x개를 뽑는 또 확률, 초기화 분포의 확률 함수 형태가 돼요. 그것들에 대한 전체 합이니까 이 형태들, 모양을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니까 바로 이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죠. 전체 확률은 1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라지 n분의 k 형태가 되는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모양을 다시 썼더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초기화 분포는 이항분포의 유사한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평균치 정도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분산도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분산을 봐야 되는데 분산은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좀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했는데 결과부터 먼저 볼게요. 분산했더니 복잡하게 좀 표현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잘 보면 라지 n 몇 개가 있느냐, 특별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를 뽑느냐인 라지 n, 스몰 k, 스몰 n 밖에는 없어요.
그것들에 대한 결합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새인데 이걸 좀 이렇게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봤는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자 만일 라지 n하고 스몰 n에서 이게 좀 크다면 요 값은 1에 가까울 거예요. 이건 n은 그대로고요. 라지 n분의 k 라지 n개 중에서 특별한 것이 k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p에 해당돼요. 요거는 특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율이니까 1-p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유사하게 n p의 1-p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n의 p의 1-p는 우리가 보았던 형태가 있죠. 바로 이항문포에서의 분산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도 계산해 보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p의 1-p하고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바로 초기화 분포는 조금만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이항문포랑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얘에 대한 분산 계산도 유사한데 우리 팩토리얼과 관련된 형태의 분산은 요 아이디어를 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걸 자세히 보면 2의 x의 x-1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기대치니까 각각 쓸 수 있고요. 그래서 2의 x의 제곱에 대한 기대치에서 2의 x의 기대치를 뺀 거예요. 그래서 횟수가 하나, 두 개 주는 형태죠. 하나, 그러니까 0개 하나 준 형태의 곱에 관련된 형태.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요것도 좀 전에 했던 대로 얘에 대한 기대치니까 요거에다가 확률함수 이걸 곱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리하는 게 좀 기니까 그냥 생략을 하고요. 하게 되면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씩 줄어 들어가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럼 분산의 정의에서 보면 제곱에 대한 기대치에서 기대치의 제곱을 뺀 것이 분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고 그러면 제곱에 대한 기대치는 요거 우리 아까 좀 전에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뺀 거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구한 것이 여기가 있고요. 뮤나 뮤 제곱은 뮤를 우리가 구했잖아요. 전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니까 좀 복잡한데 이렇게 해서 분모 다 정리하고 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요 모양새까지 이제 나오고 요걸 좀 더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얘랑 비슷한 np의 1-p하고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n이 스몰 n보다 많이 커버리면 거의 이항분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포와 분포 간에 연관성이 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분포 배운 것은 베르니 분포라는 거 타이틀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항분포 배웠고 초기화 분포 3개를 배웠는데 이 베르니 분포는 이항분포의 아주 특수한 형태고요. 시행횟수 1일 때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하고 초기화 분포는 시작점이 분명히 달랐는데 결국은 유사한 형태라. 어느 특정한 조건이 되면 뭐 일치는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니까 확률 계산한다. 그러면 복잡한 초기화 분포를 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이항분포에 대한 걸 갖고 계산해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생산된 40개의 제품 중에서 실제로 3개의 불량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불량품이 즉 특별한 것이 K가 3이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는 라지에는 40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5개의 제품을 비보건 임의 추출로 뽑아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는 지금 n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불량품이 발견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대로 해야 보면 우리가 x를 불량품의 개수로 하게 되면 라지에는 40이고 스몰에는 5고 k는 3인 초기화 분포에서 x가 1인 경우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40개에서 5개를 뽑는 가지수 중에 특별한 거에서 하나, 그럼 특별하지 않은 거에서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요. 그래서 0.3011이라고 하는 계산기에 의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R을 좀 즐겨 쓰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함수명이 영어명에 대한 앞에 글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이퍼 함수를 씁니다. 여기서도. 이항분포 전에서 바이놈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x가 1일 때에 대한 확률 함수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density 펑션을 써요. 그래서 d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 하이퍼고 인자는 몇 번일 때냐, 그 다음에 특별한 게 몇 개, 그 다음에 특별하지 않은 게 몇 개. 이렇게 놓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라지 n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k개 플러스 k개 나중에 n-k개. 그리고 5번을 시행한다. 뽑는 거. 그 중에서 한 번 뽑힐 확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기 싫으면 인자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x가 1일 때죠. x 이퀄 1, 뭐 등등 형태대로. 근데 순서대로 놓으면 그런 복잡한 길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함수는 소점 4자짜리까지 해서 올리는 걸 했습니다. 이거랑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이것도 하게 되면 0.30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일 때 확률은 1 이하일 때 확률에서 0 이하일 때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1일 때까지에 대한 p 함수를 쓴 거예요. p 함수는 누적 함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p 하이퍼 1까지, p 하이퍼 0까지에 대한 값을 빼버린 것이 바로 0.301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R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 예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평균과 분산에 대한 식에 그냥 대입하면 끝인 거죠. 평균은 라지 n분의 스몰 nk로 되어 있으니까 0.375. 분산은 이와 같은 좀 복잡한 형태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0.3113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화 분포에 대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포화송 분포라는 걸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산형 분포의 아주 흥미로운 분포 중에 하나인데, 자, 포화송 분포는 어떤 특징적인 형태를 설명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항 분포도 마찬가지, 초기화 분포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일정 시간이나 어떤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또는 시간 속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갖다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경우를 관찰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어느 걸려온 전화의 횟수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새라고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적 얘기를 하려고 하다 만들어진 것이 이 포화송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화송 분포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걸려온 전화 횟수나 어떤 지역에서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이처럼 단위 시간이나 단위 영역에서 무한계의 정수값인 0, 1, 2에서 갖는 시행에 적용하는 함수이다니 확률. 자, 뭐 주어진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시간, 무한계 정수값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무한계가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무한계만큼 많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되는 거지. 우리가 또 어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했을 때도 유한까지죠. 근데 그걸 넘는 거를 그 능력을 넘는 거를 이제 무한계 개념으로 이제 취급하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단위 시간이나 영역에서 무한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행에 적용되는 거다.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는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출현의 횟수에 대한 개념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이런 형태의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x를 단위 시간 또는 단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확률 함수의 값이 x일 때 확률 값으로 나타나는 어떤 함수식인데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x 팩토리얼 분의 x는 지금 건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수의 팩토리얼이니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수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 뮤 x승 형태대로. 자, 이때 이제 뮤가 우리가 아는 모수의 개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걸 구성하는 것은 지금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안 할 것이고요. 단지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게 확률 함수는 맞구나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쓸 겁니다. 이걸 구성하는 건 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된 형태가 x는 0부터 1부터 2까지의 형태로 진행하다 보면 이건 의미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 이상이라는 0 이상이라는 것은 만족을 하는데 이 전체 합이 1이라는 걸 보여야만 이렇게 생긴 것이 확률 함수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미분적 분학에서 배운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매크로린 급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잠시 멈추고 매크로린 급수를 여러분들이 잠시 참조하고 좀 돌아오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PMF, 즉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린 급수가 우리 2의 x승 지수함수에 대한 형태에서 이와 같은 무한 차원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니까 k 팩토리얼 분의 x의 k승,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합으로 표현된 것이 2의 x승으로 표현된 매크로린 곱수를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2에 지금 붙은 것이 뮤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뮤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x 대신에 이거를 뮤라 쓸 거고요. 그다음에 k 대신에 이걸 x로 쓸 거예요. x가 카운팅 개념이니까. 그래서 x하고 뮤하고 그다음에 k하고 x가 좀 바뀌는 것에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그 순서만 잘 매칭해서 해놓으면 바로 우리는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니까 2의 마이너스 뮤승. 이거는 시그마 영향 안 받는 거 잠깐 밖으로 빼고요. 그러면 이렇게만 영향받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2의 뮤승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만 쓴 건데 이게 바로 2의 뮤승이 돼서 2의 마이너스 뮤승과 곱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매크로링 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확률 함수임은 확인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주어진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에 관련된 확률 함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자, 그래서 확률 함수가 이렇게 되는 이걸 우리는 포화성 분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포화성 분포 x가 정의가 만들어졌으니까 포화성 분포니까 포화성에 대한 약자 써서 p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결정지역인 즉 얘를 결정하는 인자 모수가 있는데 모수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뮤라는 기호 하나밖에 없죠. 2는 완전 상수고요. x는 x가 0, 1, 2, 3, 4는 횟수에 관련된 변수고 그래서 뮤가 움직일 수 있는 모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뮤 이렇게 씁니다. 이항분포에서 x, b 뭐죠? 몇 번의 시행에 결정되는 거죠. 한 번 일어날 확률 p 때문에 결정될 때 쓰는 것처럼 이때도 이런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때 뮤가 바로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의 확률 함수 p가 이와 같은 모양새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 fx, x에 관한 함수인 스몰 fx를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이때 확률 변수 x를 포화성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때 기호를 줄 텐데 이항분포의 기호하고 유사해요. 확률 변수가 어떤 모양을 따른다 할 때 틸다를 쓰는 건데 포화성의 약자 써서 p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률 함수 쪽에서 보면 x 변수고 이 자연대수 상수죠. 뮤만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모수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뮤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호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포화성 분포라는 말을 쓰고요. 포화성 분포에 대한 정의를 했으니까 또 이 포화성 분포의 평균과 분산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평균부터 구해버리면 뮤가 된다는 거고요. 분산도 뮤가 된다 주장해요. 결과만 먼저 좀 볼게요. 이제 밑에 우리가 서술을 하겠지만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평균과 분산의 값이 뮤로서 일치되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기대값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의 값에다가 확률 함수의 곱에 대한 합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 곱했으니까 여기 분모문자 약분돼서 x-1 팩토리얼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의 마이너스 뮤승 상수니까 앞으로 좀 빼고요. 밖으로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뮤를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x-1승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양을 다시 x-1을 x 프라임 개념으로 쓰면 이건 어떻게 돼요? x 프라임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x 프라임이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x 프라임 팩토리얼에 어떻게 돼요? 뮤의 x 프라임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돼요. x 프라임 승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또 2의 뮤승에 대한 매크로링 급수죠. 그래서 2의 뮤승, 2의 마이너스 뮤승 앞에 빼놨었던 거 약분돼서 없어져서 뮤만 되죠. 그래서 평균이 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분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간편식 개념에 유사한데 제곱 확률 변수의 기대치에서 기대치의 제곱을 뺀 거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곱수에 대한 기대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식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의 x-1에 대한 형태의 기대치에서 x의 기대치를 더한 거로 정의된 팩토리얼과 관련된 형태의 모양일 땐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면 일단 요것만 우리가 정의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x의 x-1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면 x의 x-1에다가 확률함수 그대로 쓰는 건데 이때는 요거 계산하면 x-2 팩토리얼이 되죠. 그래서 x-2 팩토리얼이 되고 x-2승으로 묶어서 난 나머지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u의 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뮤승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요 양이 또 마찬가지로 2의 뮤승에 대한 매크로링 급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뮤승가 없어져서 결국 뮤의 제곱만 남아요. 자,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x의 x-1에 대한 기대치가 뮤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뮤의 제곱 나왔어요. 이게 뮤가 되고. 그러니까
제곱수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것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뮤에 대한 제곱만 더 빼면 분산인 거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값에 의해서 뮤 제곱 플러스 뮤에서 뮤 제곱 뺀 형태인 뮤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특이하게도 평균과 분산이 뮤로서 서로 일치되고 있는 분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를 지금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럼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는 관련이 또 어떨 것이냐? 우리가 지금 배웠던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의 아주 특수한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하고 이항 분포도 연관성이 좀 있어 보였어요. 지금 완전히 별개로 갖고 있는 별개로 시작을 했죠. 이 포화성 분포하고 이항 분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 이 세계에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연결고리를 놓다 보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들 이 분포들도 그런 현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는 좀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자, 뭐냐면 포화성 분포란 다수의 시행에 있어서 발생 확률 P가 별로 크지 않은 이런 형태에서 즉 발생 평균 횟수인 N과 P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이 P고 시행이 N이면 그것에 대한 평균치가 NP 뮤잖아요. 그래서 발생 평균 횟수 자체가 작은 사건을 좀 의미해요. 포화성 분포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통사고 같은 경우 자주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분포의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화성 분포가. 그래서 희소하게 일어나는 우연현상에 적용되는 확률 분포가 이 포화성 분포예요. 자, n이 어느 정도 크고 확률 P가 작아짐에 따라서 n이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크고 확률 P가 생각보다 작아짐에 따라서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는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럴까? 어떻게 해서 이걸 보일까? 생각해 보면 한번 우리가 좀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를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이항 분포의 확률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예요. 언뜻 봐도 같아 보이지 않아요. 좀 다르죠. 여기는 변수가 x가 지수 쪽에 있고요. 여기는 그냥 x가 뮤에 대한 지수 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n과 p하고 뮤하고 뭐 이렇게 물론 n, p하고 뮤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관련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형태에 대한 값이 이렇게 좀 변경될 수 있음을 수리적으로 한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 부여가 되면 같을 수 있겠구나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 관계 수리적 확인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확률 함수가 같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확률 함수가 이항 분포 확률 함수가 포화성 분포 확률 함수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항 분포하고 포화성 분포는 유사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일단 우리 뮤는 일정하다는 개념을 볼 거야. 그러니까 출현 횟수, 기대되는 횟수는 일정하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n이 커져가면서 p는 0에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많으면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좀 0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우란 얘기죠. 자,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항 분포 우리 확률 함수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됐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분리하고 모아서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을 좀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보다는 적절한 값을 곱해주거나 나눠주거나 뭐 등등에 대한 개념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묶어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의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x승 있는 거를 이 x승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x니까 분모로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p분의 p의 x승 쓰고 1 마이너스 p n승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대로 좀 왔어요. x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좀 미리 앞으로 좀 끄집어낸 것뿐이 오고요. 그다음에 n-x 팩토리얼 x 이건 그대로 온 겁니다. 그다음에 1-p의 x승하고 px승을 좀 따로 쓴 것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1-p인데 우리 np가 뮤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p 대신에 n분의 뮤를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 대신에 여기 요 p 대신에 n분의 뮤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n을 우리가 마이너스 뮤분의 1승 n승 마이너스 뮤승
해도 마이너스 뮤승, 마이너스 뮤분의 S에서 없어지고 n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눠 썼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 형태를 보면 그대로 좀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형태 P를 갖다가 n분의 1의 L승하고 X승하고 NP의 X승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나머지는 똑같이 쓴 거예요. 그냥 이 부분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분의 np의 x승 이것이 바로 px승인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면 그대로 다 오고요. 이 n분의 1의 x승을 요 안에다 좀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1-px승을 밖에 쓴 것이고 np는 뮤잖아요. 그래서 뮤 x승을 쓴 것밖에 없고요. 이건 그대로 쓴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뮤분의 n이라고 쓴 거 여기까지 묶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단계를 상당히 그냥 세분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그냥 다 이퀄리티에서 오는 거예요. 큰 문제 없죠. 표현에 대한 것만 np 이퀄 뮤라는 거에서 p를 n분의 뮤로 좀 바꿔놓고 하는 작업밖에 한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개념이에요. p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을 무한히 보내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자연대수 2에 대한 도입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x 팩토리얼분은 그대로 가고요. 자, 요 모양은 1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만 다시 써보면 저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 자, 분자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해서 n-x 플러스 1 곱하기 n-x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자가 지금 n-x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n분의 1의 x승이니까 n이 각각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이렇게 n개가 x개가 그러면 요 n분의 1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n분의 n-1 n이 충분히 커져가면 1에 가깝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틸다 이렇게 유사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요 양은 1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p는 0으로 접근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0으로 접근하는 건 1로 접근해요. 1분의 1에 접근하는 값에 x승 하니까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건 1이에요. 그 다음에 뮤 x승 그대로 뮤 x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태는 우리 자연대수 2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타입에 대한 형태가 2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요.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쓰고 마이너스를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n승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은 2가 돼요. 지수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뮤승 여기까지. 결국 여기까지 보면 요 사실 하나 쓴 거하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 쓴 거에서의 팩토리얼에 대한 성질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했더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일일을 다 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것이 뭐야?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뮤승의 뮤 x승이 되죠. 바로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면 바로 이항 분포의 확률 함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포화성 분포의 확률 함수가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즉 n 시행의 수가 꽤 충분히 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작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를 쓸 수 있냐면 이항 분포를 포화성 분포로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를 포화성 분포로 놓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또 누적 포화성 분포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화성 분포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확률 계산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계산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표로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적 분포 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지금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는 부록에 있는 분포표에 작성된 것은 다 누적 분포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다 모아놓은 형태의 확률 함수값 누적 분포죠. 이것들인데 지금 포화성 분포에 대한 확률 함수가 이거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0부터 x까지에 대한 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시한 것이 이런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람다로 보통 표현했습니다. 이걸 뮤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지금 했는데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정한 값에 대한 범위 값의 람다 값에 대한 형태를 주었어요. 그래서 뭐 숫자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지명관계상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표현은 4.5부터 시작해서 0.5 단위에서 9.0까지 가는 페이지만 제안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형태. 그래서
이쪽에 라인 것이 평균치인 미흡값, 람다로 표현도 한다고 했죠. 이 값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이 x에 대한 확률 변수의 출현값에 대한 형태로 해서 그때 관련된 누적 확률 함수 값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x가 평균이 7인 포화송분포를 따른 데다. 그러면 뮤가 7인 데에 대한 형태를 찾아서 그쪽 칼럼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 F10을 알고 싶다. 10 이하에 대한 거죠. 그래서 x가 10일 때까지에 대한 형태를 찾아서 쭉 행해서 읽어와서 여기 거랑 만나는 0.901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때는 0부터 10까지에 관련된 k 팩토리얼의 2의 마이너스 k승 람다의 k승에 대한 합 개념이 0.901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가 만일 8을 따를 때, 그러니까 X가 포화송분포 평균 8짜리를 따랐을 때, 그럼 8 라인에서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F5니까 5, X가 5일 때에 대한 행과 만나게 되는 0.19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이 포화송분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항구에 매일 도착하는 유조선은 평균 7척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항구의 유조선의 수용 능력은 10척이에요. 그러니까 3척에 대한 여유가 좀 있는 항구예요. 자, 그런데 유조선이 평균 7척으로 온다는 것이지 하루에 반드시 7척씩만 온다는 뜻이 아니죠. 수용 능력도 10척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10척씩을 매일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수용 능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날에 유조선을 외항에 대기시킬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리적 능력이 10척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7척이 오고 있는데 만약 7척만 그냥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그날은 대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7척이 온다는 얘기는 뭐 7척 오는 날이 제일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떤 날은 10척, 어떤 날은 20척이 올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아주 뭐 풍랑이라든지 이런 기상 악화가 돼서 제때 못 들어오고 저기서 대기 상태에서 계속 연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외항에 대기시켜서 일 처리가 끝난 다음에 들여보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다면 물론 요즘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 멀리부터 순항하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대기하지 않고 갈 최적화를 찾아주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무작위의 개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확률적 게임에 대한 확률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X를 매일 도착한 유조선의 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것은 바로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X가 10보다 크면, 그렇죠? 이 항구는 10척까지가 그 당일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10보다도 넘게 왔으면, 유조선의 수가 10보다도 넘으면 바로 이것이 외항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럴 확률인 거죠. 그래서 P가 X보다 클 확률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이에요. 자, 근데 P가 X보다 클 확률은 6건에 대한 확률 개념으로 1에서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평균적으로 7척인 형태니까 X에 대한 형태가 바로 포화승분포 7자리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률 함수 이런 상태에서 확률이 7일 때에 관련된 형태, X가 0부터 10까지에 관련된 누적, 10까지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값을 뺀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듯이 누적은 0.901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면 0.099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R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포화성분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POIS라는 함수명을 씁니다. 거기에 따른 누적은 P로 확률 함수는 D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했던 대로 1 누적인 10까지에 대한 걸 빼야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1 10까지 언제 확률이 7인 거 아니까 평균이 7인 상태에서, 그리고 라운드 함수는 요거랑 맞추기 위해서 소점 세제짜리까지 제한했어요. 그랬더니 0.099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D라고 하는 확률 함수에 대한 합개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률 함수로 풀어둔 형태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확인을 해보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항분포하고 포화성분포의 연관성, 관련성을 왜 하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의 스캐너 제품 출하 시
1000개당 평균적으로 1개의 불량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량률은 0.001 이 형태가 돼서 그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이런 경우이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 8,000개의 제품을 출하해요. 그랬을 때 불량품의 개수가 6개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항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당 평균적으로 1개의 불량품이 발생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확률이 일어날 가능성이 0.001이고 우리가 8,000개를 실험하는 거죠. 출하하는 거. 그러니까 n이 8,000개가 되는 모수가 n이 8,000이고 p가 0.001인 이항 문법에서 불량품의 개수죠. 뽑았을 때 불량품의 이게 넘버 오브 불량품의 개수라고 한다면 불량품의 개수가 6보다 작을 미만일 확률인 거니까 6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6 이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6개 미만일 거니까 5개 이하인 거죠. 이거 이산형일 때는 미만, 이상, 이하 이거 잘 여러분들 초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대로 하게 되면 불량품의 개수를 x라면 x는 BNP에서 B의 8,000,0.001이 돼요. 그래서 6개 미만일 확률을 계산하면 6보다 작을 확률 개념이니까 이퀄리티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0부터 5까지만 되죠. 이항 분포 확률 함수에 대한 계산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좋은 계산기를 갖고 있어도 0.999죠. 거기에 대한 8,000-x 승이에요. x는 기껏해야 0부터 5까지니까 6개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0.999에서 8,000승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7,999승. 0.99를 8,000번 곱하는 개념의 계산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계산기에선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양을 계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n은 충분히 좀 큰 상황이고 일어날 가능성 p는 상대적으로 0.001로 작은 편인 거니까 바로 포화성 분포하고 이항 분포가 연관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포화성 분포를 가지고 활용해서 풉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자, 포화성 분포를 하게 되면 x가 6보다 작을 확률은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이항 분포 실제적인 계산인데 자, np니까 np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8,000개에서 0.001의 확률이니까 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8개예요. 8개. 그래서 8일 때죠. 그래서 뮤가 8일 때입니다. 그리고 5 이하일 확률이죠. 그래서 0부터 5까지에 관련된 누적 확률을 구한 0.191이 되는 겁니다. 표에서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 찾아버리면 역시 0.191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산형의 형태에서의 경우인 포화성 분포까지 예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배운 베르누이, 이항, 초기화, 또 포화성까지 해서 4가지 정도를 배웠는데요. 이 세상에 그러면 분포가 이 4가지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체 가능성에 대한 확률 함수의 값의 전체 실수에서의 합 개념이 1이 되는 스몰 f가 있다면 그건 확률 함수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 함수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쓸모 있는 것도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건 4개만 했는데 4개의 확률 함수가 따로 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하고 이항 분포도 관련성이 있는 걸 확인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항 분포하고 초기화 분포도 관련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항 분포하고 또 지금 배운 포화성 분포도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분포와 분포들 간에는 연관성이 좀 있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이산형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속성에 대한 분포 상당히 중요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쓰고 관심을 좀 더 가져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